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나도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집안에 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고 맞아요. 뭐 친구가 있다면 이걸 극복해내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네네네, 맞아요. 완벽하게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.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배제감이 느껴집니다. 이게 제가 굉장히 사회학에서 표현하는 이 사회적 배제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상대적 박탈감은 눈에 보일 때 드러나는 감정들인데 배제감은 어차피 나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되었어.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왜 친절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이유가 없잖아. 이유를 못 찾는 거죠. 그렇다면 내가 공격을 했을 때 미안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. 범행 왜 하셨습니까? 반성은 안 하십니까? 죄송합니다.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. 그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회를 향해서 결국 복수를 할 수도 있다.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찾아내서 reach out, 찾아가서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. 이런 것들을 발견했거든요.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끔찍했던 사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최원종이란 사실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저지른 게 조현병 증세가 좀 약간 있었고 치료를 좀 중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저지른 것이다.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사회 시스템이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. 아무런 이상성 없다가 평상시 그야말로 뭐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예측 못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. 최원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망상의 어떤 양상이 워낙 뚜렷해 보였죠.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조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는 진짜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케이스가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. 그래요? 왜냐하면 누구도 믿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뷰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면서 이 증상을 치료하게끔 다가오게 하는 과정까지가 오래 걸린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 분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. 치료가 정상적으로 개입이 되어갖고 초기에 진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병원을 데려가요. 뭐 치료도 하고 약도 먹이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미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와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지치고 나이가 드는 시기가 됩니다. 그럼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.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3개월 이상 중단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. 정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어가지고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일선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어요. 이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건 계속 발생한다.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접하는 것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또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.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.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40대 안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. 그리고 놀라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범인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.
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.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. 자, 그럼 특정 정신과 진료를 멈췄는데 왜 멈췄어요? 멈춘 자체도 그렇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.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?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?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으리라 네. 믿고요.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던 사건이죠. 네네네. 안인득의 친형이 이 위험을 감지하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백방 노력을 했어요. 네네네. 보통 때도 대화가 안 될 정도의 환자입니다. 이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싶은데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렸다는 거, 답을 안 줬다는 거,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이 안 옵니다. 윤리인장을 받아오셔야 돼요.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다. 네, 절차가 그래요.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복지법상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 거절을 당해서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족 2사람 이상의 동의,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, 이게 요건인데 그거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. 제 친동생이지만은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사연까지도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마음은.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입니다. 이때까지. 그 피해자가 이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. 나가서 있었지요. 신고를 제가 나온 것만 해줄 뿐이지. 수십 번 해요. 그 사람 알고라고. 나는 내 부모하고 딸을 잃은 사람입니다. 하루 한시간 그 시간에 부모가 옆에서 피를 주고 숨이 끄적거리는 걸 직접 옆에서 보고 있다 생각하면 쑥 뜨다고 생각해요. 어느 누가 불이 난 줄 알지 어느 누가 거기 가서 칼로 2사람 들고 지지 서가 있을 줄 알았거든.